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산업장관과 통상본부장이 미 협상팀 동선을 따라 밀착 대응 중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하면서 경제 외교 수장이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놔 수십조 규모의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도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인 현지 시간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지난주 미국으로 향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워싱턴에서 예정된 협상 외에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의 추가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영국 스코틀랜드로 향하자 이들을 따라 현지까지 가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협상팀의 핵심 인물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밀착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의 복귀에 맞춰 워싱턴으로 이동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처럼 이어진 한미 협상팀의 논의를 이어받아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막바지 조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우리 관세 협상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일본과 EU가 대규모 투자와 함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관세 조정을 받은 만큼 우리가 제시한 조선 등 제조업 협력과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제한 등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넣어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다 적발됐습니다. 문제 제품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까지 들어있었는데요. 2,000명이 넘는 구매자에게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업자는 명현 반응이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식약청 직원들이 한 가정집에 들어섭니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여성. 저희는 식약청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압수수색 금지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여성의 집 안 찬장 등에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보조식품입니다. 적발된 여성은 50대 A씨로 2021년부터 약 5년 동안 브라질에서 불법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해 3억 원 가까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브라질 현지 가격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금액을 받고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A씨가 판매한 보조식품 중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부트라민은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서 2010년도에 사용이 이미 금지된 약입니다.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조식품을 구매했는데 상당수가 부작용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항의를 많이 하죠. 이것 때문에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병원 갔다 왔다. 이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죠.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매달 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에 속은 피해자만 2,400명,
피해 금액은 1,4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들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FX 마진 거래 상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4년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자들 앞에 나서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한 남성. 저 기생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도 적게 난 사람 똑같은데 기가 막힌 사업이 가능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래 뭐가 대박이냐. 방금 봤던 최고의 아이템 금융가초. 그걸 플랫폼으로 기가 막히게 만든 시스템까지 탑재한 유일무이한 회사가. 이들이 약속한 수익은 매월 5%. FX 마진 거래 상품에 투자하라며 2,400여 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1,40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FX 마진 거래는 두 개 외화를 동시에 사고 팔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입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4년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총책 A씨는 국내 7개 지사를, 해외에는 법인을 설립했고 투자금 수령, 수당 지급 등 6단계의 다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들 모집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다단계, 6단계 다단계 구조의 체제를 맞춰서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직급과 수당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2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에 가담한 26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2,700kg에 달하는 마약 밀수를 적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품목별로는 코카인, 필로폰, 케타민, 대마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카인은 지난 상반기보다 8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마약 은닉 수법도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철로 된 워터펌프를 용접기로 자르자 흰 봉투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6,000g이 넘는 필로폰입니다. 커다란 고무보트부터 단단한 목재의자, 신발이나 과자 등에 숨겨 마약을 몰래 들여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용 보드게임에 숨기거나 와인병에 필로폰을 녹이는 등 은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결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은 2,680kg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특히 4월 강릉에서 1,700kg에 달하는 코카인을 적발했는데 1톤이 넘는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코카인 적발 중량은 약 80배 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늘며 중남미발 마약 밀수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발 필로폰 밀수, 프랑스발 케타민 밀수 등 북미와 유럽발 마약 밀수 적발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코카인 종착지나 이동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적발도 계속됐습니다. 밀수 경로로는 여행자와 특송 화물을 통한 적발이 증가했습니다. 자가 소비 목적과 대량으로 유통하기 위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해 앞으로도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마약 사범이나 밀수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곧장 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분을 언급했는데요. 비핵화 논의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대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엔 미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 첫 입장을 밝힌 다음 날 미국에 대한 담화를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연달아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둘의 관계를 비핵화 실현 목적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우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신들을 먼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핵 군축 회담은 열려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발표한 공식 입장은 이번이 6번째. 뚜렷한 계기 없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관계 조정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여전히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뜻과 함께 북한 비핵화 목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등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담화 관련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